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모나용평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기본 사업에 더해서 각광을 받는 신사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최근에 정부에서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나용평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용평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랭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식품 산업을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2027년까지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웰빙 라이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모나용평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식품 산업 굉장히 성장세가 빠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25조 원으로 매년 약 9%씩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보면서 식품 산업을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27년까지 1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산업에 혁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푸드테크라던가 아니면 그린 바이오 등 이 미래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나 용평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도 리조트 운영과 프리미엄 콘도 분양에 순항을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K푸드 산업을 진출을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식품 사업들 현재 현황과 전망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웰빙 라이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바랑산 막걸리 그리고 바랑산 기품은 김치라던가 아니면 바랑산 수육차 등 온라인 식품 판매 질주로 수도권의 유통망을 확장을 해서 브랜드를 안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를 안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은 식품 사업 자체가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낮지만 향후에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서 견조한 기본 사업에 더불어서 이런 식품 사업의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나 용평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프리미엄 고부가치 제품으로 좀 자연의 맛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설탕이 아닌 천연 감미료 맛을 내는 등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브랜드로 안착을 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런 웰빙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사업의 진척도가 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식품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후에 기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순항 중인 이 프리미엄 콘도 루송체의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실적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의 실적을 본다고 하시면 22년에 1,433억 원이었던 매출이 2,100억 그리고 올해에는 3,780억까지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회성일까요? 보통 콘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매출입니다.
하지만 콘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객실 판매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모나용품의 콘도 객실수 같은 경우에는 3,356실에 이릅니다. 따라서 객실 판매로만 작년에 762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분양 매출 731억 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본다고 한다면 바로 콘도 분양 그리고 콘도 분양되면서 객실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이 증대가 되겠죠. 그 이후에 콘도가 추가 분양되는 이러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전망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앞으로 콘도가 더 늘어날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콘도 루송제를 분양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양 매출만 2,200억 원에 달하고 내년 3월에서 4월에 루송제가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디로커스 그리고 앙티뉴 등 또 다른 럭셔리 콘도를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성장을 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망들과 진척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나용평의 차트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정부가 K푸드를 확장한다는 전략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면서 봤을 때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대감이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에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봤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대에 매물대도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따라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이 부분대를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매물대로 봤을 때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적게 쌓여있는 것을 근거로 봐서 이 부분대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대비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전에 지지를 받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용평 리조트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K푸드에 대한 사업, 그리고 견고한 기본 사업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